몇 밤이나 그러셨습니까? 바로 옆에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도 손 한 번 제대로 못 얹어보고 괜히 건드렸다가 또 부담스럽다고 할까봐 스스로를 말려가며 에이, 우리 나이에 뭘? 하고 체념해버린 밤이요.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60세가 넘은 많은 여성들은 지금도 만져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자들이 평생 머릿속에 떠올려온 그곳, 가슴이나 성기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곳을 급하게 만지는 손길 때문에 진짜 원하던 터치를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 저는 제리 블레이버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방광과 배뇨 문제를 보는 비뇨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면장애, 야간뇨, 성생활 문제, 부부 사이의 거리감까지 몸의 기능과 감정이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는지 매일 목격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아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변한 게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몸이 바뀌었는데도 터치의 방식은 젊을 때 그대로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전문 용어가 아니라 당신이 바로 오늘 밤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손길의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앞으로 3개월 두 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계속 들어보자. 이 마음이 이미 첫 번째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선 60세 이후 여성들이 진짜로 갈망하는 터치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나를 피하는 것 같다. 성관계를 싫어하는 것 같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점점 시도도 안 하게 되고 손도 안 대게 되고 결국은 같은 집,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서로의 몸은 몇십 센티미터, 마음은 몇십 년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다릅니다. 진료실에서 혹은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60대, 70대 여성분들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선생님, 사실은요, 그냥 제 등을 좀 쓸어주면 좋겠어요. 손만 좀 잡고 자면 좋은데 손만 잡는 게 안 되니까요. 머리카락 쓰다듬어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적인 자극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터치, 요구를 강요하지 않는 터치.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어도 괜찮다, 부담이 아니다 라는 신호를 주는 터치입니다. 등, 손, 머리, 어깨, 허리 주변. 이 부위들은 단순히 살이 붙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평생의 피로, 책임감, 억눌린 감정이 쌓여 있는 말 그대로 감정이 스으며 있는 영역입니다. 젊을 때부터 참아라, 부끄러운 건 말하지 마라, 여자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러니 60세가 넘어도 당신, 나 등을 좀 만져줘요. 머리 좀 쓰다듬어줘요.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없게 배워온 겁니다. 저는 이걸 침묵의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남편은 여전히 성관계, 삽입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몸과 뇌는 이미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나이에 당신 아내가 진짜 원하는 터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솔직히 잘 모르겠다
라고 느끼셨다면 그건 당신이 나쁜 남편이라서가 아닙니다. 누구도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터치의 부족은 단순히 스킨십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로움, 수면 장애, 우울감, 심지어 혈압과 심혈관 건강까지 영향을 줍니다. 연구들을 보면 따뜻한 신체 접촉이 줄어든 노년층에서 불안과 우울의 비율이 훨씬 높고 잠이 깊지 못해 밤에 자주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방광 전문의로서 밤에 자주 깨는 방광, 이 단지 소변 문제만이 아니라 부부의 친밀감을 가장 먼저 깨뜨리는 신호라는 걸 수없이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화장실 때문에 깨고, 누군가는 그때마다 잠이 끊기고, 다시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버리는 패턴. 이게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몸과 마음 모두에서 터치 결핍이라는 조용한 유행병이 퍼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왜 60세 이후에 특히 여성들에게 이런 변화가 더 극적으로 나타날까요? 핵심에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폐경을 전후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떨어지면 질건조, 통증, 선교 감소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많은 남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선교기 없어졌구나. 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욕구의 방향이 바뀐 것에 가깝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피부는 얇아지고 점막은 마르고 신경 말단은 더 예민해집니다. 예전에는 좋았던 터치가 이제는 쉽게 아프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이나 성기를 갑자기 세게 만지면 여성의 뇌는 쾌감보다 경계를 먼저 느낍니다. 몸이 위험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긴장하고 질 주변 혈류는 더 줄어들고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뇌 속에는 하나의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의 손길 제출로 아프고 부담스럽고 거절하기 힘든 것. 반대로 이 시기에 뇌가 더 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저는 이 호르몬을 마음의 접착제 호르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손을 잡을 때, 머리를 쓰다듬을 때, 등을 천천히 쓸어줄 때 이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불안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몸을 하나의 전기 회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피부는 촘촘히 깔린 센서, 신경은 전선을 타고 뇌로 올라가는 정보선, 뇌는 스위치와 조절판입니다. 60세 이후 여성에게는 성기 주변의 일부 스위치는 예전보다 예민해지고 쉽게 과부하가 걸립니다. 반면 등, 어깨, 손, 머리 같은 부위의 스위치는 옥시토신과 연결된 안정 회로입니다. 이 스위치를 먼저 켜줘야 그 다음에 어떤 터치도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저와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 예를 들어 블레이버스 같은 의사들이 늘 강조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몸의 기능은 결국 삶의 방식과 감정의 거울이다. 선교기 줄어든 게 아니라 선교기 향하는 방향이 바뀐 겁니다. 젊을 때는 흥분, 자극, 새로움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안전감, 애착, 서로에 대한 존중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남편이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내는 터치를 피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고 결국 각자 다른 방, 다른 이불, 다른 삶으로 멀어져 갑니다. 이건 단순한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회로의 오류입니다. 여기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아직도 30대 때의 방식으로
60대의 몸과 마음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다음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터치를 멀어지게 만드는 건 호르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혹은 그냥 습관대로 한다고 믿었던 생활 방식이 오히려 둘 사이의 거리를 더 벌어지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저녁 늦게까지 과식하고 술을 마시는 문화입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세대에게 아주 익숙하죠. 저녁에 밥을 많이 먹고 안주에 소주나 막걸리, 맥주까지 곁들이고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회식을 하고 들어옵니다. 이 습관은 위산 역류와 속쓰림, 소화불량, 수면 장애를 부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쓰린 상태에서 밤 시간은 둘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 받는 어떤 터치도 달콤한 애무가 아니라 추가 스트레스로 느껴집니다. 둘째, 카페인 과다 섭취와 짠 음식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그리고 짠 국물, 젓갈, 찌개들. 이런 것들은 방광을 자극해서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만듭니다. 저는 평생 방광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방광은 부부의 친밀감을 가장 먼저 깨뜨린다. 한 사람이 화장실 때문에 자주 일어나면 다른 사람의 잠도 깨고 둘 다 깊은 수면을 잃어버립니다. 피곤한 몸으로는 아무리 좋은 터치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셋째, 여성분들이 건강을 위해 라고 믿고 하는 과도한 다이어트, 극단적인 저지방 식단입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살을 찌우는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성호르몬을 만드는 기본 재료입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줄이면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합성이 더 줄어들고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점막은 더 약해지고 선교과 에너지도 같이 떨어집니다. 결국 몸은 가벼워졌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피곤하고 속이 불편하고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가오는 손길은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또 뭔가를 해야 하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좋은 터치를 원하면서 정작 좋은 터치를 느낄 수 없는 몸 상태를 스스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자가 진짜 만져주길 원하는 곳은 성기가 아니라 신경의 지도입니다. 여성의 몸을 해부학 교과서처럼 성기 중심으로 보지 말고 신경망 중심으로 다시 그려봅시다. 머리 피부, 특히 정수리와 옆머리, 목 뒤, 어깨와 경합골 사이, 등 가운데, 허리 양옆, 손가락 사이, 발바닥과 발목 주변. 이 부위들은 60세 이후 더 민감한 감정 터치 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촉각 수용기가 조밀하게 분포해 있고 자율신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 박동, 혈압, 근육 긴장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절 스위치들이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떠올려 보십시오. 차를 움직이는 건 엔진이지만 운전자가 실제로 손을 대는 곳은 핸들, 계기판, 버튼들입니다. 여성의 성기를 엔진이라고 한다면 머리, 목, 어깨, 등, 손, 발 같은 부위는 계기판과 버튼에 가깝습니다. 이 버튼들을 먼저 부드럽게 눌러줘야 엔진이 안전하게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질과 외음부는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점막이 얇아지고 혈류가 줄어듭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친 자극은
쾌감이 아니라 통증과 미세 손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관계 후에 따갑고 화장실 갈 때 소변이 새우며 드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실제로 작은 상처들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 수술로 유명한 루카 카르미냐니 같은 의사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기능을 보존하는 섬세한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 철학을 여성의 몸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60세 이후 여성에게 최고의 터치는 성기로 돌진하는 손이 아닙니다. 먼저 어깨와 등, 손과 머리를 통해 뇌를 안전 모드로 전환시키는 손입니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을 때 먼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립니다. 힘을 주지 말고 손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닿도록만 합니다. 그 다음 어깨에서부터 등 가운데로 아주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립니다. 속도는 당신이 평소에 하는 속도의 절반, 아니, 그 절반 정도로 느리게. 압력은 피부가 살짝 눌렸다가 천천히 돌아오는 정도로만. 머리카락을 쓸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긁듯이 하지 말고 손바닥과 손가락 전체로 이마에서 뒤통수 쪽으로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이때 중요한 건 아무 요구 없이 하는 겁니다. 그 손길 뒤에, 그러니까 오늘은 이라는 기대가 실려 있으면 여성의 뇌는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면 안전 회로가 아니라 경계 회로가 켜집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아내의 몸에서 이 부위들을 한 번이라도 천천히 아무 요구 없이 만져준 적이 있었나? 만약 떠오르는 장면이 거의 없다면, 그렇다면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최악의 터치 습관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좋은 걸 더하기 전에 나쁜 걸 빼야 합니다. 독소를 빼지 않고 영양제를 아무리 넣어도 몸이 회복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잠자리, 성관계, 삽입으로 바로 연결하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아내의 어깨를 살짝 안아주기만 해도, 손을 잡기만 해도, 머리를 쓰다듬기만 해도 남편이 곧바로 성적 요구로 이어가 버리면 여성의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이 사람에게 다가가면 곧 부담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모든 터치를 피하게 됩니다. 손을 잡으려 하면 피하고, 어깨에 손을 얹으면 몸을 굳히고, 같은 침대에 눕는 것조차 피하려 합니다. 이건 선교기 없어서가 아니라 부담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둘째, 농담처럼 건네는 외모 지적입니다. 살 좀 쪘네? 주름이 많이 늘었어. 예전 같지가 않네 같은 말들. 남편 입장에서는 가볍게 던진 농담일 수 있지만 이 말들은 피부에 닿는 손보다 더 깊게 상처를 남깁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내 몸을 드러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굳어지고 옷을 벗는 순간 자체가 수치심과 불안으로 덮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터치가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셋째, TV, 스마트폰, 술에 취해. 대화 없이 같은 공간만 공유하는 무감각 동거 패턴입니다. 신경계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은 내게 관심이 없다. 관심과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옥시토신 분비는 차단됩니다. 터치가 일어날 토대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디톡스 계획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쁜 습관이라는 독소를 의식적으로 빼내는 3일, 7일, 14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14일 동안 잠자리에서 선관계 시도 금지, 대신 매일 5분 등만 천천히 쓰다듬기, 앞으로 7일 동안 외모 관련 말 금지, 대신 하루에 한 번 고마운 점 한 가지만 말하기.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기적 같은 한 방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관계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말처럼 관계도 몸도 천천히 바뀝니다. 대신 매일의 작은 변화가 하나의 승리입니다. 오늘 한 번 등을 쓰다듬었다면 그건 이미 하나의 승리입니다. 오늘 외모 지적을 참았다면 또 하나의 승리입니다. 이제 나쁜 습관을 조금 내려놓았다면 본격적으로 회복 터치 프로토콜을 시작해 봅시다. 이 부분은 남성분들이 메모하고 싶어질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첫째 단계는 비성적 터치 재학습입니다. 최소 2주 동안 아예 성관계를 목표에서 빼십시오. 오늘은 성공할까 실패할까 같은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 시기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아내의 신경계에게 이 사람의 손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위로다 라고 다시 가르치는 것.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3호 5분만이라도 손잡기, 어깨 감싸 안기, 머리카락 쓰다듬기, 등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지르기만 하십시오. 말은 거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속도는 느리게, 압력은 부드럽게, 그리고 기대는 내려놓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단계는 호흡과 터치의 동기화입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아내의 등이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서로의 숨을 천천히 맞춰봅니다. 아내가 숨을 들이쉴 때 손으로 아주 부드럽게 압을 주고 내쉴 때 그 압을 풀어줍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두 사람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비슷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심장 박동이 내려가고 근육 긴장이 풀리면서 뇌는 지금은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상태에서의 터치는 완전히 다른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셋째 단계는 여성이 원하는 부위를 직접 말하게 하는 연습입니다.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어디를 만져주면 좋겠어? 이 질문을 던진 다음 가장 중요한 건 평가하지 않는 것, 농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등이 좋아, 머리를 좀 만져줬으면 해 라고 말하면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중간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라고 부드럽게 피드백을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속도는 느리게, 압력은 부드럽게, 기대는 내려놓고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샤워 후 로션을 발라주는 행위, 발 마사지 같은 간단한 루틴을 더해 보십시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뒤 수건으로 부드럽게 물기를 닦아주고 로션을 손에 덜어 허벅지나 종아리, 발에 천천히 펴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과 피부 감각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전립선 기능을 지키기 위해 섬세한 조작과 충분한 준비를 강조하는 의사들처럼 여성의 몸과 마음에도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3개월 동안 두 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터치 타임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무리한 목표가 아닙니다. 첫째 달,
이 시기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매일 최소 5분의 비성적 터치와 한마디의 감사 표현. 성관계의 횟수나 강도는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따지지 마십시오. 이 한 달은 여성의 신경계가 이 사람의 손이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위로구나 라고 다시 학습하는 기간입니다. 손을 잡고 TV를 보거나 잠들기 전에 등을 3분만 쓰다듬어 주거나 아침에 어제 저녁 같이 있어서 고마워 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딸, 이제 조금 더 깊은 터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여성이 원할 때에만. 오늘은 내가 등 좀 더 오래 만져줄까? 발 마사지 해줄까? 라고 제안하고 싫어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존중하십시오. 그래, 알겠어. 라고 하고 물러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안전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는 조금 더 긴 포옹, 등 마사지, 손과 발 마사지 같은 터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감정과 대화를 끊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이쯤 되면 수면의 질, 기분, 두 사람의 대화량이 서서히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딸, 이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길이 자주 오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 손길이 성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시 연결되었다는 감각이 훨씬 강해질 겁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신경계와 호르몬은 새로운 터치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터치 하나로 심장 박동이 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불안이 줄어드는 것처럼 터치 하나로 관계의 방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분 중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왜 먼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지금처럼 거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단 5분이라도 손을 얹어볼 것인지 선택은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특히 60세가 넘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꼭 함께 보시고 함께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는 대화의 시작이 두 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손 하나가 두 사람의 밤을 그리고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파트너가 한 평생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서로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